아빠 제발 건강 좀 챙기세요. 이 말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. 사소한 감기에도 병원을 꺼리시던 아빠. 아픈 무릎을 절뚝이면서도 괜찮다고 아직 젊다고 웃으셨던 분. 그런 아빠의 말 중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있어요. 나는 괜찮다. 아픈 것도 복이다. 그 말은 마치 아프면서도 참고 살라는 말처럼 들렸어요.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날 밤 아빠는 심장이 멈추기 직전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셨어요. 구급차가 오기까지 7분. 그 짧은 시간 동안 엄마는 계속 아빠의 이름을 불렀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병실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아빠는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도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. 그 눈빛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. 미안하다. 아빠가 미안해. 평소 강했던 아빠가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. 그 순간 가방 안에 오래 접혀있던 한 장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. 몇 년 전 마음이 복잡했던 날 밤새 울면서 써내려간 편지 한 장.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끝내 건네지 못했던 종이 조각이었죠. 그 편지를 이제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미안함과 고마움의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우리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혹시 지금 당신의 부모님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?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화면 흑백으로 전환된 가족사진 슬로우 줌 감성 내레이션 시작. 아빠는 늘 말없이 그저 묵묵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.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늘 가장 힘든 일부터 떠안았던 사람.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허름한 점퍼 하나 걸쳐 입고 출근하시던 아빠의 뒷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.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휘든 아빠는 단 한 번도 쉬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. 누가 봐도 무리한 일정, 무거운 장비, 위험한 현장. 하지만 아빠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돈은 내가 벌어야지. 가족이 뭘 걱정하냐. 그 한마디에 모든 대화가 끝났습니다. 저는 어릴 때는 그런 아빠가 어떤 슈퍼맨처럼 느껴졌어요. 근데 자라면서 그게 달라졌습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? 왜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을까? 그렇게 지켜보는 게 점점 속상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. 왜 항상 일만 생각하냐고. 가족들과 밥 한 끼, 대화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도 않으면서 무슨 가족을 위한다는 건지. 그렇게 아빠와 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. 어색해진 식탁, 짧은 인사말, 그리고 늘 반복되는 괜찮다는 말.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는지를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. 엄마는 그런 아빠 곁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. 밤마다 소리 없이 화장실 불을 켜고 훌쩍이며 기침하는 척 소리 죽여 우는 엄마.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. 그건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고통이라는 걸요. 그런데도 아빠는 여전히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아빠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던 것 같아요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한참 일이 바빠서 아빠와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하던 시기.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너 아빠 쓰러졌어. 응? 무슨 소리야? 구급차 타고 병원 가셨어. 심장이 멈출 뻔했대.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. 바닥에 무릎이 꺾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.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주소를 적어주셨고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달렸습니다. 그 짧은 20분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.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숨을 고르며 누워 계셨습니다.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조금만 늦었더라면 심장 기능이 멈췄을 겁니다.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. 그러자 옆에 있던 간호사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. 구급차 안에서 아버님이 계속 딸 이름을 부르셨대요. 가은이 가은이 우리 딸 가은이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감정 표현을 하지 않던 아빠가 그 마지막 순간에
저를 그렇게 간절히 불렀다니.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수많은 말들, 서운해했던 순간들, 닫아 걸었던 마음의 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.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. 몇 년 전 마음이 복잡하고 속상했던 어느 날 밤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장의 편지로 써내려간 적이 있었죠. 하지만 그 편지는 결국 전달하지 못하고 가방 속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. 아빠는 괜찮다 했고 나는 말할 기회를 놓쳤고 그렇게 묻혀버린 그 편지가 그날 병실에서 제 손에 다시 들려 있었습니다. 아빠가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 나는 그 편지를 꺼냈고 그동안 미뤘던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 순간 아빠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. 그리고 눈을 감은 채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정.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. 그날 우리 부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진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잔잔한 피아노 현악기 조용히 깔리며 시작. 병실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.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간호사 선생님은 말했어요. 지금 짧게 면회 가능해요. 마음 정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말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. 나는 가방 안에서 몇 년 전 접어두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. 종이 모서리는 다 닳았고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어요. 하지만 그 속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, 쌓이고 쌓인 마음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죠. 나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. 아빠, 기억나요?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아빠가 도시락 싸주셨던 날이요. 그 말을 꺼내자 아빠는 살짝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. 그 도시락에 있던 계란말이 타원형이었죠. 처음엔 이상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계란말이였다는 걸 알아요. 그날 사실 저는 속상했었어요. 왜냐면 늘 바쁘다던 아빠가 그 하루 도시락 하나로 모든 걸 대신하려고 한 것 같아서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도시락이 아빠가 가진 전부였던 거예요. 그 말을 하며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. 아빠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. 눈물 한 방울이 아빠의 눈가에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. 미안하다. 그땐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되는지 몰랐다.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지. 딸의 마음은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었는 줄 몰랐구나. 그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. 저도 미안해요. 아빠. 괜찮다는 아빠의 말이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. 그동안 벽처럼 느껴졌던 아빠의 말투, 무뚝뚝함, 그 안에 숨겨진 사랑과 미안함을 왜 이제서야 이해했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무서웠습니다.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말해주셨어요. 지금 이렇게 내 손 잡아주는 거면 그걸로 충분하다. 아빠는 이 순간이 참 고맙다. 나는 아빠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. 어릴 적에는 그 손이 너무 커서 내 손이 다 덮이지 않았는데 이젠 아빠의 손등에 힘줄이 드러나 있고 살갗은 얇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. 그 손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. 앞으로 절대 아빠가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. 이 손 절대 놓지 않겠다고. 그리고 나서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. 아빠, 저는요, 아빠를 닮아서 참 다행이에요.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마음, 고생은 말없이 꾹 참는 인내심,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 마음까지.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자랑스러워요. 그 말을 끝내자 아빠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. 눈물은 멈췄지만 그 미소 안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. 그 웃음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. 그날의 편지 한 장은 우리를 다시 이어준 다리가 되었고 이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. 잔잔한 피아노, 여운 남는 음색으로 전환. 그 수술은 다행히도 성공적이었습니다.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.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.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온 건 후회였습니다. 왜 더 빨리 그 편지를 전하지 못했을까? 왜 그렇게 오랫동안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안심하며 그 속마음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을까? 왜 우리는 아플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까요? 왜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전부였다는 걸 깨달을까요? 우리는 늘 건강은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. 특히 부모님의 건강은
그냥 괜찮으시겠지. 아직 멀쩡히 일하시는데 뭐 그렇게 무심히 넘기기 쉽습니다. 하지만 아닙니다. 그 괜찮다는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고통이 있고 숨기고 싶은 외로움이 있으며 가족에게 걱정 끼치기 싫은 깊고 긴 침묵이 있습니다. 어느 날 엄마가 한숨 쉬며 조용히 말했어요. 사실 아빠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었어. 근데 그냥 운동 부족이려니 했지.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그 징조를 우리는 모두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. 바쁘다는 이유로, 멀쩡해 보인다는 이유로,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, 그 어떤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날 이후 나는 가족에게 작은 것부터 챙기기 시작했어요. 아침에 눈 뜨면 부모님께 잘 주무셨어요? 라는 메시지.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동네 병원이라도 가서 기본 혈압, 당뇨 체크, 밤마다 단 5분이라도 같이 TV를 보며 대화 나누는 시간.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쌓아갔어요. 누구나 알면서도 막상 실행하지 않는 것들. 하지만 이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. 어느 날 아빠가 조용히 말했어요. 가은아, 이렇게 매주 병원 같이 가주니까 괜히 마음이 든든하다. 예전엔 혼자 병원 갈 때 괜히 내가 늙은 것 같고 쓸쓸했거든.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또 울컥했어요. 사람은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무서운 거더라고요. 그제야 알았습니다. 건강을 챙기는 일은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.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단 한 번의 연락, 단 한 번의 건강 체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, 혹시 아직도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계신가요?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. 건강검진 같이 가요. 이번 주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. 아빠, 엄마, 제가 챙겨드릴게요.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. 그리고 그건 결국 내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. 지금의 사랑이 앞으로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작은 다짐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.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행동할 수 있을 때, 보여줄 수 있을 때,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. 그게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. 화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 등장 마지막 피아노 여운 음악 배경.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? 혹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셨나요? 혹시라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지금 바로 한번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? 아빠, 잘 계시죠? 엄마, 오늘 하루 어땠어요?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가족을 떠올리셨다면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꼭 간직해주세요. 사랑은 생각만 한다고 전해지지 않습니다. 말하고, 행동하고, 그리고 기억해져야 전해집니다.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세요. 좋아요 한 번, 댓글 한 줄이 이 감동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. 누군가에겐 이 영상 하나가 마음을 돌리고 한 통의 전화로 이어지고 가족을 다시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. 당신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어요. 이야기의 끝은 여기지만 마음의 울림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시 또 찾아와 주세요.